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일, 시험 공부든 다이어트든 운동 습관이든 독서 습관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다면 아마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실 겁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잘 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해놓고는 한 일주일은 공부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어느새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겠다고 다짐하고 일주일 정도는 운동 나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어느새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죠.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초반에는 잘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어느새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있는 나를 발견하죠. 처음엔 잘 하다가 시간 지나면 힘들다고 자연스럽게 포기한 상태로 돌아가는 나를 마주하고 실망감을 느끼고 허탈해하고 심하면 절망까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다가 어느샌가 좀 힘이 들면 포기해버리는 이 루틴을 반복하게 되면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도전은 결국 실망을 준다는 감정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점점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힘들다고 포기하게 될까요?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비유하자면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사냥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기대감이 있죠. 이 기대감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 도파민은 베타 엔돌핀 분비를 돕습니다. 베타 엔돌핀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도전할 때 우리는 기대감과 열정을 주는 도파민과 조금 힘들어도 아파도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베타 엔돌핀의 조화로 잘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해 새로운 일을 할 때, 처음 도전할 때 모르는 부분이 많죠. 이 모르는 부분은 곧 기대로 이어지고 기대는 곧 도파민 분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 분비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막아주는 베타 엔돌핀 분비 역시 상승시키고요. 그러니까 열정이 넘치면서도 힘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사냥감을 쫓을 때 또는 호랑이를 만나 도망갈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거죠.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 공부하는 것, 매일 운동하는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죠. 도파민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역시 베타 엔돌핀의 영향도 점점 줄어듭니다. 열정도 줄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이제 고통도 느껴지는 거죠.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시련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적 한계에 마주하게 되죠. 이때 노르아드레날린은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하는데 이 코티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뇌의 해마를 위축시키고 체력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죠. 익숙해져서 도파민 분비가 줄고 베타 엔돌핀이 줄고 힘듦을 느끼면서 노르아드레날린 과잉과 코티솔 호르몬 과잉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안 되었구나 를 알게 되면 됩니다. 웃기지 않나요? 고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도파민, 베타 엔돌핀,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솔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한다니요. 수많은 번뇌와 후회와 고통을 내게 안겨준 그 포기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작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 때문이라니 말이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같은 일의 반복이라도 기대감을 증폭시켜 도파민의 분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도파민의 분비를 크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게 되면 코티솔 호르몬의 과잉으로 이어져서 실패하게 되죠. 반면 고통을 더 큰 쾌락의 근원으로 본다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실제로 고통이 크면 클수록 성취했을 때 오는 도파민의 분비가 큽니다. 쾌감과 성취감은 성취한 정도에만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한 정도와 고통받은 정도의 합입니다. 더 큰 고통을 받았을수록 성취감은 더 커집니다. 고통도 성취만큼 중요합니다. 큰 성취감을 느끼려면 고통이 커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 안에 잠식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바깥에서 고통을 봐야 합니다. 이 고통은 성취했을 때의 더 큰 성취감, 쾌감을 줄 소중한 근원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 성취감이 클지 기대를 해보는 거죠. 힘든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 마인드로 달리는 것과 이렇게 힘들게 달리고 나서 목이 엄청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면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할까 하는 마음으로 달리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힘듦을 힘듦으로만 보면 이겨낼 수 없고요. 힘듦을 나중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힘듦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꼭 성취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게 고통을 감내해온 만큼 더더욱 성공해야 합니다. 힘들게 준비해온 만큼 더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게 고통만 감내하고 결국엔 포기해버린다면 고통은 고통으로 남습니다. 첫 도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움도 사라지고 도파민 분비도 줄고 베타 엔돌핀 분비도 줄고 노르아드레날린 분비와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딱 포기하기 좋을 때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커져가는 이 고통과 힘듦은 더 큰 쾌감을 위한 근원이구나. 하루하루 고통을 쌓아가면 결국 마주하게 될 성취감은 얼마나 클 것이며 그 큰 성취감은 강한 감정기억으로 또 자리 잡겠죠. 도전 후 강한 성취감이라는 이 강한 감정기억은 또 다른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이고 또 다른 도전에 이어 결국 성공한다면 또 하나의 도전을 통한 쾌감을 얻는 감정기억을 쌓게 되는 것이 됩니다. 즉 이를 통해 도전적인 성격, 매사에 열정적인 성격,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파민 분비가 없다면, 도전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도전할 것이고, 지금 코티솔이 과잉이라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